대략, 근데 또 오늘 날씨 위도거든? 너 나알지? 너 나알지? 아니, 왜 내가 가르쳐 이상을 해가지고 그렇군. 음. 이제 혹시 안녕하세요. 8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리우스 엘리트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시리우스에서 익스플로링 과정과 그다음에 고등 과정인 엘리트 과정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줌으로 거의 한 230번 원래 지금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반응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제 줌이 항상 있으면 현장에는 그렇게 많이 어머니들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오시면 더 좋은 거는 정말 선생님을 이렇게 딱 붙들고 내가 원하는 모든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은데 이 엘리트가요,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이 깔리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늘 생물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하이성 선생님이 한 반, 그다음에 김정래 선생님이 한 반을 까셨는데 앞에서 연사를 하시다 보니까 생물지구과학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질문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채팅창보다는 상담실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전화로 물어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과 연결을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전화번호 저희가 받아서 전화번호가 선생님들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전화 드려서 친절하게 상담 다 해드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줌으로 보실 때 제 머리가 좀 여기가 하얀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어, 염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제가 혹시 머리를 자른다든가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 점수를 못 받을까 봐 요번 달이 끝나야만 제가 머리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리우스 믿으시고 예,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고등학교 연구하고 갈 수 있고 좋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 저희 학원을 대표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특히 우리 하이성 선생님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거의 뭐 등록하는 학생들 전 수강생 수강 저게 수상 예, 전적을 발휘하시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생물 올림피아드는 좀 많이 밀고 있거든요. 저희 하이성 선생님 말씀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믿고 맡기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김정래 선생님이라고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저희 학원에 이제 새로 오신 지구과학 선생님 누구보다도 젊으십니다. 잘생기시고 그래서 많이 기대 좀 해주시고 많이 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얻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포문을 열어주실 저희 김영찬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과하고 엘리트화학 맡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트 과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통합과학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설명회가 이쪽에 있거든요. 요 엘리트 쪽이니까 엘리트 중에서 이제 엘리트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있고요. 통합과학이 있는데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거는 3개월, 4개월 코스예요. 3개월, 4개월 코스니까 이렇게 듣다 통합과학 듣다 다시 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거거나 혹은 먼저 해야 되는 것들 먼저 듣고 보통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 두 과목 정도를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갔다가 다시 또 나머지 두 과목을 선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네 개를 다 듣고 통합과로 와도 되고요. 아무튼 과목당 한 3개월 정도 코스니까 요걸 이제 학생들하고 잘 짜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년별로. 뭐 좀 더 자세한 건 뒤에서 이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요건 뭐 다 아시니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쪽은 영재고나 과고 쪽이고요. 요쪽은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 쪽은 이제 요쪽으로 먼저 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커리를 잡은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굵직하게 먼저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통합과학은 요 페이지는요. 딱 하나만 봐주시면 됩니다. 통합과학이 1이나 2가 다 4단위씩 들어가서 이제 통합과학도 수학이나 영어처럼 단위수가 똑같다. 그래서 고1 딱 올라가면 뭐 수학을 망치나 국어를 망치나 과학을 망치나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망치니까 과학이 그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8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8단위를 갖고 있고 똑같은 배점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과학도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저는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1학년 때 통합과학만 합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 1학기 때 하고요. 요거 2학기 때 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하는데 요게 되게 벅차요. 요게 이제 벅찬 이유는 다 뒤에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요게 벅차기 때문에 결국은 중1, 중2, 중3 때 엘리트를 선행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과정을 적어 놓은 거니까요. 아무튼 벅차다. 고1, 고2 때 가서 막상 하려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1, 중2, 중3 때 엘리트를 들어주셨으면 해서 요걸 좀 올려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하긴 할 건데 현재 고등학교가 과학을 들을 때 위계를 맞춰서 들어야 되는데 바로 막 통합과학 듣다가 막 진로로 갈 수는 없고요. 통합과학 일반 그다음에 진로 융합을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려면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이제 관련 학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관련 학과로 갈지에 따라서 이제 과목들을 위계 질서 맞게 체계적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22 개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직업 선택이나 관련 학과를 어디로 갈지를 먼저 중학교 때 잡아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엘리트 과목 우선순위도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고1, 고2, 고3 때도 차례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 직업이라든지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화학만 갖고 오긴 했지만 물화생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 직업도 학생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봐주시고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골라서 이쪽 관련 학과랑 연결시킨 다음에 고등학교 때 어떤 거 들을지 혹은 엘리트 때 무슨 과목을 먼저 들을지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전에는 그냥 고2, 고3 돼서 뭐 모의고사 6월, 9월에 점수가 이 정도 나오면 뭐 어딜 가자 이렇게 그냥 점수에 따라서 대학교를 정하고 학과를 정했잖아요. 근데 2022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체계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제이기 때문에 요걸 빠르게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학과랑 관련 직업이 정해지면 이제 과목들을 순서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순서에 맞게 이제 통합과학은 공통이니까 이건 선택이 없고요. 그다음 이제 고2부터 이렇게 선택해서 과목별로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통합과학은 네 과목이 섞여 있고요. 중등과학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1학기 때 이렇게 세 단원, 2학기 때 세 단원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고요. 학교별로 진도들은 약간씩 다릅니다. 뭐 요걸 적어놓은 이유는 중학교 과학으로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다 통합과학으로 넘어갔어요. 통합과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등과학의 한 70%가 통합과학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중등과학을 잘하면 통합과학도 잘할 거고, 통합과학을 잘하게 되면 과학이 재밌으니까 엘리트 과학도 잘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등과학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이 단원들이 그대로 고등학교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요건 이제 통합과학을 좀 세분화한 건데요.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원들이 이쪽에 좀 속해 있고요. 나중에 생명 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통합과학도 많이 하니까 요 생명 부분이 대빵 어려워요. 통합과학이 대빵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생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고 가면 반드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통합과학에서 그냥 간명하게 1학기 때, 1학기 기말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오히려 역학 쪽하고 물리화학 쪽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통합과학은 오히려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많이 못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맞닿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생명을 들어야 되는 이유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고1 통합과학 1학기 기말에 그냥 결정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이 쉬운 건 아닌데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이렇게 고1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려운 단원이 뭐 이쪽에 화학 변화 쪽하고 뭐 전기 에너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물리화학을 많이 틀릴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지학을 많이 틀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요. 통합과학은 뭐 현재 5월에는 새로운 개강반 안 하지만 이렇게 4개의 반이 구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과학을 듣다가 조금 텀이 나거나 뭐 혹은 통합과학을 들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이렇게 맞춰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입문반은 초 5, 6, 중1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지금 오신 엘리트에 좀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이 통합과학 기본반에 들어오셔서 듣고, 한번 까먹으면 중급반 듣고, 그다음에 3월에 내신반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개 반이 다 개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들은 뭐 완자도 쓰고, 그다음에 자체 노트도 쓰고요. 기본반. 중급반은 하이탑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반은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교재를 쓰고 있는데, 뭐 학생들이 그 열심히만 하면 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 교재는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투가 그대로 통합과학에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뭐 그림만 봐주셔도 그림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고3의 생명투 문제가 고1 통합과학에 그대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림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화학도 그렇고 뭐 지구과학도 그렇고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나오지만 이제 엘리트를 하게 되면 개념적인 거나 혹은 원리를 중심으로 잘 공부한 다음에 통합과학을 외워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트 과학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학 2개 올려놨고 물리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과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는 이제 오늘 오신 건데 제가 이걸 항상 설명 때 항상 이 사진을 띄우는데 여기 늦지만 훨씬 빠른. 네,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시리우스가 4시간 수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4시간 한다는 건 다른 학원보다 1시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조금 더 개념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되게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전달하고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배정한 거니까 이제 그것만 조금 적응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또 많은 양을 갖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고요. 실수 본가는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이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엘리트 물리 노현주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엘리트 물리랑 화학 설명하게 될 노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요. 가능하면 최대한 요약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고자 어떤 내용을 전달드릴까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개정교과라는 것으로 새롭게 편찬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살짝 보고요. 그다음에 자꾸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려운 건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을지를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물리학이랑 화학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9등급제가 5등급제도 됐다 하고, 선택형 문항보다는 창의 융합형으로 서술형을 낸다 하고, 다양한 얘기들도 많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올해 이제 시행이 돼서 아이들이 내신을 치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항들에 대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낼 건지 말씀을 하실 때 아직까지는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냈던 문제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자체 교재라든지 프린트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요. 기존의 전년도 거나 전전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용에 대한 개편은 있긴 하지만 난이도나 수준은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학습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기존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 1이라는 것을 하고요. 3학년 때는 물리학 2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기존에 1년 동안 진행하던 물리학 1을요, 한 학기 과정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물리학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물리학 1에 있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물리 2로 있었던 역학과 에너지라는 파트가 2학년 2학기 때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2가 두 학기로 나눠져서요. 기존에는 3학년 때 두 학기를 진행했다고 치면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절반,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절반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도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줄어들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리 2는, 그러니까 2 과목은 기존에는 절대평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진로 과목으로 바뀌면서 상대평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화학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원래는 1년 동안 물리학 2, 화학 2를 했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는 절반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으니까 절반이 남잖아요. 3학년 2학기 때는 무엇을 하냐면 융합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융합 과목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3 후반부에 수능을 치러야 되잖아요. 통합과학으로. 그때 그래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학도 비슷하게 가고요. 절반은 2학년 2학기 때, 절반은 3학년 1학기 때 진행하고 나머지 3학년 2학기 때는 융합 과목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쉽게 요 표를 만들어 봤는데 아까 선생님이 제시한 그림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교과서는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검정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업로드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 학기 과정이 한 학기로 바뀌면서 뭐가 많이 바뀌었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2학기 과정이 1학기로 바뀌었으니까 절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물리학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단원이 나가고 하나, 둘, 셋, 네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원 수로 치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양을 조금 줄였나, 혹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는가 해서 전체적인 페이지 수를 한번 봤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 1 페이지 수는 부록 빼고 188페이지였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부록 떼고 174페이지니까 사실 전체적인 단원 구성이나 전체적인 양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한 학기 내에 이 모든 양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마도 출제 난이도를 낮춰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양이나 깊이 등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론 내년에 가봐야 더 정확하겠지만요, 예상을 해보자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그래도 물리보다는 낫더라고요. 화학은 총 3개의 단원이 나가고요. 1개의 단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단원 수로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줄었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가 1학기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크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조금 예전에 보셔가지고 단원명이 좀 어색하실 수 있긴 한데,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이 질량과 에너지 파트나 전자기파의 활용 파트는 그래도 시험 문제를 풀면서 조금 시간을 축적시킬 수 있는, 금방 선택해서 고르고, 요 전자기파 활용이라는 게 뭐 적에서는 어디에 써? 이런 거를 이렇게 금방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문항을 풀기 쉬웠던 단원이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여기 4개의 단원은 전부 물리2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1과 2로 나누었던 과정이 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루 다루고 싶었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양이 많은 건 알겠는데 중요한가? 아직은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가 조금 막연하게 다들 준비해야 된다고만 말하고 하니까 제가 조금 요약해서 가져왔거든요. 물리, 화학만 설명하다 보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대학 갈 때 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매우 당연히도 수시 전형에서 아이들이 내신이라는 것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될 때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지도 사용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면접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내 전공과 적합한 과목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덜 힘들기 위해서 둘러간다면 결국은 면접이라든지 서류상에서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또 수능이라는 전형을 치르게 되면, 정시라는 것을 들어가게 되면 내신은 상대적으로 덜 보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경향들이 교과 평가도 점점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요. 아이들이 내신을 아예 버린 상황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갈 때 필요한 건 알겠고, 그러면 얼마나 그 양이 많은가 한번 함께 체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양이 그렇게 많은가요? 라고 보면, 일단 학교에서는 거의 빼먹는 단원은 없습니다. 전체 단원을 다 출제를 하시고요. 그럼 거기에서 고사별로 전범위의 n분의 1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물리학 같은 경우는 1년치 과정을 절반 뚝 잘라서 중간고사 때 한 번, 기말고사 때 한 번 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그냥 한 학기를 중간고사에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제 너네 여기서 공부를 해 하고 먼저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도 아예 안 알려주시진 않고요. 이 교재에서 비슷하게 낼 거야라고 보통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조사해 봤을 때는요, 보통 수능, 학력평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EBS 연계 교재 중에서는 약간 학교마다 달라요. 랜덤하더라고요. 하지만 EBS 교재 중에 보통은 1개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비슷하게 낼 거니까 이 안에서 공부해 봐.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 이것도 기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얘를 그래도 한 번은 다 보고 가야
내가 분명히 한 번만 봤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3시간, 4시간도 못 자면서 계속 공부해도 절대적인 양에 치이게 돼서 공부를 끝까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고사장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학을 하고 나서 약 7주에서 8주 사이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 탐구 과목을 들어갔다면 7주에서 8주 사이에 개념 배우고 연습 문제 풀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교재 다 봐야 되고 그게 탐구 과목 하나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탐구 과목에다가 주요 과목도 다 있으니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범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난이도가 아까 봤던 것처럼 수능 기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숙련도가 있는 문제들이 덜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2에 막 진입을 해서 고득점을 맞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모의 체험을 하고자 제가 그 학교 알림이라는 곳에서 그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다 타이핑을 해놨고요. 보통 먼저 우리 중학교 친구들 학교 내신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과학 평균이 이 근방 학교로 기준을 하면 보통 85점에서 89점, 잘 나오면 90점대도 가끔 나옵니다. 보통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한창 중학교 때 잘 하니까요. 열심히도 하고 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는 85점에서 89점 사이가 학교 내신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 위주로 평균을 좀 찾아봤는데요. 경기고등학교 평균을 보시면 물리 평균이 57.6이에요. 57.6이 평균이라는 말은 그 위도 있겠지만 아래도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설마 2학년 1학기부터 버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절대적인 양에 치이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 없고 시간 내에 풀기에는 내가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놓은 양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는 평균이 57.6이고 다른 과목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고사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평균치였습니다. 그래도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1등급을 받아갔고 그 아래로 다 등급은 나눠졌지만요. 그래도 1등급을 받았다 해도 그 아이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같은 경우는 보통 중학교 때는 90, 80, 70, 60, 50으로 잘라서 등급을 매기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 해서 학교마다 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조금씩 점수 조절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시면 2등급이 44%인 거예요. 네. 정말 쉽지 않았겠죠. 뭐 사실 이 뒤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그냥 어떤 특정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4개는 그래도 한번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라고 수록을 해 놓았고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평균이 60에서 70, 그래도 내신 잘한다고 유명한 학교들은 가끔 뭐 70점 후반 정도도 나오고요. 이제 뒤에 있는 학교들 보시면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보통은 1학기 평균보다 2학기 평균이 내려가는 편이고요. 2등급의 비율이 보통은 올라가는 편입니다. 버리는 거죠. 휘문고등학교 이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75.5. 그래 잘하는 평균을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 좀 했다. 열심히 노력했고 나도 이제 가서 싸워보겠다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평균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서 쉽지 않게 공부를 했던 것 같다. 그러면 보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양, 아이들의 부담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가서 "너가 열심히 해라."는 말로는 너무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무게가 무겁고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미리 과학이라는 것, 탐구 과목이라는 걸 미리 접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트 물리, 화학이라는 과정에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잠깐 적어 놨는데요. 간략하게 엘리트 과정이 뭐냐고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학습하게 될 물리학과 화학, 그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게 될 생명이나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학원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저희 학원 자체가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과학의 뜻이 깊은 친구들 그리고 꿈이 어 다양하게 과학 관련해서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다 보니까 중학생들에게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서술해 주기에 좀 특화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기간 내에 완료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은 조금 더 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설명에 대해서 저희가 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시중 교재를 사다 보면 똑같은 단원이라고 해도 다양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위로 던지고 옆으로 던지고 비스듬하게 쓰고 막 되게 복잡한데 그거를 하나 알려주고 다 풀어봐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유형별로 좀 다듬어 준다거나 수준별로 조금 천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근 아이들 그렇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근 학교에 있는 기출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고 가끔은 이제 3월이나 6월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씩 풀어보면서 '아 고등학교 가면 요런 식으로 문제 풀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정도 나오겠네.' 요런 식으로 같이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과를 반영해서 아이들이 중학생이지만 쉽게 탐구 과목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성을 해 놨고요. 아이들이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 선생님, 화이성 선생님께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에서 생물을 담당하는 하이선입니다. 네, 사실은 다른 분들보다 제가 아마 훨씬 더 와닿은 게 저희 아이가 중3이에요.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저희 남편이 23년 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편이 뭔가를 저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얘가 일반고를 가면 나는 무조건 인서울을 시킬 수 있어.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남편이 13년간 고3 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희가 사실 저희 아이가 시험 때겠죠. 사실 저는 영재고만 15년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영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한번 시켜봤어요. 그 엄마 생각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엄마처럼 아닌데 계속 엄마처럼 시킨다고 계속 반항하다 결국에는 대학 내신을 지어받고는 저의 꿈을 좌절을 알아서 시켜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일반고에 정확하게 눈을 맞춰서 저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인서울 한번 시켜볼까? 그게 고민이 현재 학부모입니다. 지금 내신 기간이시죠? 너무 힘드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신 기간이라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아까 저희 이제 김영찬 선생님께서 통합과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 유전 파트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 파트를 생명과학 2에 있던 유전과 묶어서 선택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유전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걔네가 킬러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싹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나중에 제가 컬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살짝 넣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미리 이미 저한테 생원생투를 듣고 갔던 친구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통합과학 수업을 다른 데서 들어봐도 생원생투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의 첫 번째 파트였던 1학기 파트는 생명과학 2의 첫 번째 단어를 다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1은 사실 통합과학 2학기의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어렵냐면 생명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명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사실 통합과학이 1학기에서 만나요. 그래서 저도 시대에 편승해야 돼서 저희 커리에는 제가 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생물에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2개를 다 하는 게 맞지만 보통의 어머님들이 생투는 왜 해야 돼요? 생투가 중요해요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통합과학을 잘하려면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른데 어머님들이 저희는 물리도 힘들어요, 화학도 힘들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다 들어야 아이한테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게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과목 간 이동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뚱뚱해졌어요. 그동안에 아까 1학기에 배운다고 하셨죠. 근데 그 생명의 생투의 40%를 옮겨놨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역사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진짜 싫어하는 분류. 저는 학교 다닐 때 분류 수업 싫어서 도망갔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긴 이상을 라틴어로 막 해야 돼. 그래서 너무 싫어 저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진화가 들어가요. 물론 당연히 아이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분류의 경우에는 동물계만 그리고 식물계만 넣고요. 진화의 경우에는 3년 전에 엄청난 이슈였던 생투에서 모든 아이들을 다 맞추겠다는 하디 바인베르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뚱뚱해졌다는 거. 원래 생명과학원은 수미 상관 구조였어요. 앞이 쉽고 뒤가 쉽어서 네가 유전으로 좌절해도 괜찮아 였는데 지금은 앞을 쉽게 하고 뒤를 점점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애들이 좌절하는 부분에서 그래 좌절했구나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과학 자체가 가지는 느낌의 애들의 중압도는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내용의 재구성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통합과학의 목표가 지구과학 시점으로 물화생지를 다 통합해 보겠다라는 되게 원대한 꿈이에요. 저는 그 꿈이 틀렸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말을 말해서 모든 과학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고1 애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1 애들, 저한테 배웠던 애들. 어머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1 애들 뭘 기대할까요? 걔들이 기대하는 건 하나예요. 재수생은 힘들 거야. 왜? 아예 바뀌니까. 그렇게 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꿈을 깨트립니다. 아니야. 걔네는 처음부터 물원하원 생활을 다 했던 애들이야. 걔네가 통합과학 시험 보면 얼마나 기쁘겠냐. 자기가 했던 내용을 전부 다 안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겠죠. 저는 감히 예상해 보건데 첫 해 통합과학 시험은 되게 쉬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보여줘야 되거든. 괜찮아요. 15과목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쉽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통합과학을 했던 저는 제일 큰 목표가 수능이 30년을 지나면 할 수 있는 문제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너무 높은 걸 내자니 선행해서 난리라. 그러면 합쳐지면 생각이 드시죠? 문제거리가 많아져요. 애들은 조금만 섞여도 못 풀어요. 사실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 저는 물리를 3번 돌렸어요. 당연히 물리스럽지 않으니까 3번 돌린 겁니다. 저희 아이가 만약에 영재고 과학고의 능력치였다. 3번을 돌릴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한 번 돌리면 끝났죠. 그런데 3번을 돌렸던 건 저희 아이가 그 과정을 따라가고자 하는 저희가 남편은 물리전공, 전 생명전공입니다. 그치만 아이는 중학교 내신에서 과학을 제일 못 봤더군요. 네, 그래서 엄마 생각은 좀 다르지만 고등학교 가선 잘하지 않을까라는 헛된 기대 속에 물리를 3번 돌려놨더니 지금 학교 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학은 2번 돌리고 생지는 엄마의 생각이 짧아서 생물은 1번 돌렸는데 근데 엄마 생물 수업 들을 땐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무서웠나 봐요. 안 나왔으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생물을 2번 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목이 늘어났다는 건 사실은 앞에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학을 왜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이건 다 저희가 넘어가고요. 사실은 다들 꿈이 제 생각에는 그 의대 진학인 것 같은데 저는 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일반고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학을 잘 보낼까가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만약 저의 이제 엄청난 저희 말도 안 되는 저의 속사정을 듣고 싶다면 이제 생명과학 수업 들어오시고요, 어머니인데 자, 저는 간단하게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의대에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대학교 2학년 때 가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감히 물리쳤어요. 많은 돈을 주겠다는데 제가 공부하기 싫었어요. 걔가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민사고 출신이었는데 화학 원프로 그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물이 안 돼 있으니까 대학 가서 기초 생물도 못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해를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굳이 대학생은 공부를 혼자 해야죠 라고 하면서 물리쳤지만 당연히 의대 지학에선 이거는 그냥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당연히 지금 논술이 남아있는 거는 과학에서는 생물은 의대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학 논술이에요. 제가 저희 남편이 고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장점이죠. 왜냐면 고교 커리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수능 높게 내는 데가 있고요. 진짜 낮게 내는 데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좀 많이 어렵게 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많이 어렵게 내? 그래야 공부를 하지. 하지만 80%는 보충교재에서 내야 되는 게 거의 암묵적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보충교재는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오르비를 쓰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토라서 학교에서 시킨 대로 보충교재를 80% 이상 붙이시면 기본 80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일반 고등학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고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자, 그래서 당연히 의대 지학을 위한 거고, 이게 되게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오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팁입니다. 저희 남편 학교 그렇게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일반고예요. 자사고 아니에요. 근데 2.2가 서울대로 붙어요. 놀랍죠? 대단하죠? 예, 우리 남편이 보내진 못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1.9를 서울대 보내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아니, 자사고도 아니야? 엄청 유명한 고등학교도 아니야. 근데 2.2가 어디를 붙었어요? 경제학과요. 말이 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가 중3이면 저희가 너무 관심 많아. 우리도 어떻게 한번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이가 문과를 지원하는데 물화생지를 다 들었어요. 물리를 듣고 물투를 듣고 그 다음에 당연히 경제니까 수학은 다 들어요. 아, 그러면 일반고에서 미적분학이 1등급 나왔겠다 생각하시죠, 어머니들. 3등급이에요. 학교에서 본 관점이 뭐였냐면 사실 연대 고대는 자사고 특목고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팔 보고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제 밑에서 가했던 원장님 부탁으로 가했던 친구가 사실은 그 유명하다는 외대부고예요. 그래서 걔는 사실은 등급이 3.5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다 붙으시고 칼스 다 붙으시고 서울대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고 갔는데 너무 불리하잖아요. 서울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다양하게 봐요. 제가 느낀 건 영재고 가고에 대해서 TO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건 순수하게 사적인 의견입니다, 어머님들. TO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수준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영재고지, 가고지? 그러면 니네는 이 정도까지 풀어줘야지. 너네 못 풀지? 떨어뜨려. 근데 일반고야 잘했어! 붙여요. 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사적인 사견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 통과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많은 과목을 잘 들으면 이 아이가 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갈까. 그러니까 문과도 사실은 과학을 하는 게 유리하고 이과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과들도 사실은 사회과 과목을 듣는 게 아이들한테 이게 고교 학점제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또 무서운 점이 있어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조금 본인들의 의지가 있으세요. 과목 이수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의 그 의견을 총회해서 보통 국영수에 좀 몰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학교에서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급 물리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급 생물을 듣는다든지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포항공대에서 입학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공대잖아요. 물어볼 땐 당연해요. 근데 고급 물리를 듣는 애들을 선호했대요. 왜? 어차피 공대를 오니까 물어물질 듣는 거 너무나 당연했어. 근데 고급 물리를 들으면 그래 너는 우리 학교로 오기 위한 이런 성의를 보여주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학교에서는 선호한다. 아까 그 친구의 경우에는 서류를 그렇게 해서 통과했고요. 면접은 당연히 아이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잘해서 결국엔 일반고 2.2도 서울대에서 최상위 학과를 붙을 수 있는, 물론 의대랑 경영학과는 제외하셔야겠죠.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것 과목까지는 저희가 커버할 수 없어도 일반고에서 학교를 진학시킨 저희 목표상은 굉장히 이상적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물화생지는 다 듣는 거는 사실은 솔직하게 한국 교육에선 당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 이과여도 조금 만약 이과에서 최상위를 보시면 고급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과 과목도 조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는 물화생지는 한 물리학은 좀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는 통합을 2번 돌리려고. 아까도 말했지만 영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많이 열심히 노력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통합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겨울방학 때 또 통합 한번 돌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고등학교를 한번 보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다 듣는 게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저희 생명과학에서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 몰랐던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걸 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제 생각에는 제가 초창기에 저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 애들이 알아듣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 가까운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수업 방법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업에서 1타 선생님 수업을 3번씩 들었어요.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어렵다 생각하면 저희 아이, 초등학교 저희 아들을 붙잡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애가 알아듣죠? 우리 학생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남편에게 가장 부러워했던 거 그 사람은 물리인데도 전교 1등과 꼴등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것 또한 저희 남편이 강남 인강에서 최대 잘하는 선생님 거를 3번씩 들은 결과였다는 걸 결혼하고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얼만큼 아이들한테 접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은 애들에게 맞춰서 만약 선생님 저희 아이는 못 따라갈 수 있어요. 부르면 되죠. 클리닉 해주면 되죠. 어차피 생물은 쟤는 물화생지에서 특별히 영재가 아닌 이상은 80%의 물화생지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적 부족한 애들을 날라서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오, 정말 선생님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조금 포인트를 해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냥 학생들이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죠. 제가 영재반을 많이 했는데 영재반 애들에 대한 저의 시선은 딱 2가지예요. 부럽다. 쟤네는 전체 부모님이 누구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자식 같아요. 진짜로. 저희 아이랑 동갑이라서 잘 보내고 싶고 잘 시키고 싶고 저는 영재반에서의 목적은 저희 하나예요. 붙이자. 그 다음에 제가 경시에서 작년 제가 대상 냈거든요. 경시에서 저의 목적은 하나예요. 입상시키자. 자, 그럼 일반고를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내신 잘 따게 해야죠. 그러려면 어쨌든 중학교에서 저는 처음 듣는 수업이 가장 이해가 잘 돼야 복습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전 틈틈이 이번에 상상고 간 애들도 연락이 오고요. 그다음에 뭐 외대 보고 간 친구들도 연락이 오고 왜 저한테 계속 자료를 달라고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굉장히 쉽지만 절대로 얕지 않는 설명으로 결국에 그 아이들이 실제 이 수업을 내신에 받았을 때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해서요.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은 내신 안 들어가면 다음날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을 안 하는 상태에서 중학교 이 과정이 아이들 머리에 잘 들어갈 거라고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요점 정리 노트를 제가 수기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요점 정리를 제 수기로 한 걸 다 나눠주고 있고요. 애들한테 당부합니다. 잘 갖고 있어라. 잘 갖고 있어서 고1의 내신에 가서 써먹어. 그러면 니네가 썼던 게 기억이 날 거야. 그럼 애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지 못 푼 문제 저한테 연락을 해요. 고2 때. 왜 저한테 연락을 하냐고. 분명히 거기 내신 선생님 따로 계실 텐데. 조금 당황스럽던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상상고 학생이 연락 왔는데 내신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내신이 수능 킬러 문제로 들어가는 상상고를 처음 봤어요. 아, 그래서 상상고가 수시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수능 잘 보내서 의대를 많이 갔던 거군요. 내신을 정말 어렵게 돼서. 그걸 이번에 느꼈어요. 이번에 올해 수능으로 해서 총 의대 1 진학률이 상승한 건 아시죠? 그 이유가 내신이 많이 어려워요. 맞춤. 그래서 걔네를 그렇게 공부시켜놨거든요. 상상고는요, 어머님들 수학 1등급이 영어 8등급 떨어져요. 그러니까 걔네가 생각보다 수시로 못 가요. 근데 걔네가 수능을 왜 잘 갔지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신 공부를 무슨 수능 킬러로 시키면 걔네가 수능 문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지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걔가 저한테 그거 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풀어주면서 이렇게 공부해.
라고 이야기.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는 일반고 다른 내신 문제 봤을 때 당황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자사고의 기본적인 부분에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일반고 보내는 사람들은요, 수시를 잡아야죠. 사실은 저희 남편이 일반고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일반고에서가 수시가 프리미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수능은요, 재수능이 훨씬 유리해요. 걔네는 1년 내내 수능 문제밖에 안 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현존에 있는 애들은 사실 수시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걔네는 그 기회에 수능이 한 번 더 있는 아이들이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 남편 제일 답답해하는 게 지금 이제 1학년, 학년 중임인데 어머니들이 조금만 성적 안 되면 그냥 수능 봐야지. 정시 봐야지. 아니죠. 어떻게 하든 수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죠. 그게 사실 어머님들한테 아이들한테 훨씬 이로워요. 그리고 더 학교를 잘 가는 거죠. 그 좁은 문에 지금 이번에 그 의대 파동에서 아시죠? 의대로 엄청 이동이 됐던 건 애들 N수생, 2수생, 3수생 난리 났어요. 왜?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선생님 그러면 학교 공부도 해야죠. 시험도 해야죠. 그러니까 걔들한테 수시가 프리미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학교 때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시험 대상인 우리 알지만 아무래도 수업을 여러 번 돌려서 일단은 제가 내신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엄마 아빠까지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희의 꿈은 애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만들자. 이게 꿈이거든요. 근데 의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꿈을 버렸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커리를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설명을 마칠 건데요. 지금 커리에서 유념해 보실 게 뭐냐면 여기에 유전자 형질 발현입니다. 왜 유전자 형질 발현을 냈냐면 지금 개정 교재가 실제로 교재로 나올 거는 작년 통합학이 8월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이 9월부터 따라서 나왔습니다. 저는 하이탑 교재를 쓰기는 하는데 아까 설명해 하셨던 우리 노현주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다 해요. 그런데 지금 개정교육안에 지금 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투 교재를 좀 활용합니다. 저도 통합과학에 있는 모든 교재 지금 시중에 나오는 하이탑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실제로 생투했던 애들은 통합과학 문제가 너무 쉬워요. 생물 문제 다 풀어보면 다들 이게 진짜 이거 수능 맞아요?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그래서 최소한 통합과학에서 전체 파트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 1학기 파트는 생투의 첫 번째 단어를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생투의 3단원인 유전자 형질 발현 들어갔지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유전자 형질 발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형질 발현은 선생님 근데요 왜 4시간에 한 주밖에 안 잡으셨어요? 해보고요. 원래 제가 그래서 방학 때는 유전만 특강을 따로 깔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해보고요. 애들이 안 되면 이 파트가 상대적으로 아이들한테 접근이 쉬워요. 이 파트가 지금 아까 저희 김영자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생명과학 1 이 파트가 통합과학 2학기의 첫 번째 단원입니다. 생태계의 상호작용과 군침. 그 다음에 이번에 애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통합과학의 1학기의 마지막 과정이 유전자 형질 발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형질 발현은 근데 사실은 제가 문제를 다 받아봤을 때는 솔직한 말씀으로 이 정도 문제를 낸다고 하면 애들이 설명 한번 하면 할 수 있는 파트인데 유전자 형질 발현이 아이들한테 왜 어렵냐면 지금까지 유전은 엄마를 내가 닮은 거다. 이것뿐이었는데 사실 유전자 형질 발현은 뭐냐면 엄마를 왜 내가 닮았냐면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아주 생소한 단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김영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아이들이 통합 가서 힘들어해요. 하지만 수업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의 차이는 당연히 많이 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커리에서 요 파트를 이번 제가 이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유전 특강 할 때 또 아이들이 어떤 체감을 느끼는지 봤고 통합과학에서 어느 레벨까지 나오는지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커리에 한번 넣어가지고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 커리는 바뀐 개정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화 분류도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첫 번째 단원에서 생물의 구성 파트는 원래 생명과학 2의 첫 번째 반환입니다. 단지 여기서 빤 거는 역사인데 저는 사실 생명과학 1에서 역사를 왜 넣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역사를 좋아하겠냐고요. 그 역사가요. 생명과학의 모든 역사가 다 나와요. 왜 16세기부터 저희가 21세기까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도대체 왜 역사 넣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선생님들 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연도 다 외워야 되는데요. 그럼 원투 다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을 시험에 들고자 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상상고처럼. 아유, 그럼 자사고 가시는데 그 정도 대비는 하고 가셔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일반고는 안 그래요. 저희 남편 일반고 선생님이 이랬죠. 애들 수준에 어느 정도 못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난리칩니다. 뭐 이래? 야, 너네 자사고야? 약간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일반적인 선생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역사 파트가 생존 실제 그렇거든요. 역사 파트가 잘 안 나오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빠지고 나머지 파트는 전부 다 아이들 교육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잘 키울지도 고민이고 저희 동기 중에 저희 아이가 제일 빨라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걔네 중에 영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영재 못해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딸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 아이만큼 다른 아이도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구과학의 김정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엘리트 지구과학 설명회 연사를 맡은 김정래 선생님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 학원에 오셔가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단어를 들었을 텐데 사실 저도 생소해요. 과목명이 기존에는 지구과학 1, 2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았는데 과목명이 많이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중요한 점 한번 되짚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 과목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 중학생 고등학교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전략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단대부고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이제 정시로 입학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서 3남매예요. 제가 이제 막내인데 첫째 이제 큰 누나가 먼저 이제 연대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둘째한테도 야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서 이제 둘째 누나는 또 이제 서울대 진학을 하고 저도 이제 앞서서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누나들에게 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면서 3남매 모두 이제 스카이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 과목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두 번째 목차에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리우스 학원에서 엘리트 지구과학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지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왼쪽 표를 보시면 2028 수능 개편안입니다. 이제 2028 수능 개편안이면 현재 고1 학생이 이제 2027년도에 보는 수능 개편안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다 이제 공통으로 바뀐 건 알고 있을 텐데, 요거 이제 이공계에 진학하려던 학생도 사회 공통 과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인문계 학생도 이제 과학 공통 과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도 사실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과학탐구 과목 같은 경우 두 과목을 보고 각 과목당 이제 30분씩 할당이 됐다면 지금 이제 개편된 수능에서는 25 문항씩 출제되면서 이제 20 그리고 4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를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통 과목은 이제 1학년 때 듣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그때 우리가 기존 2015 교육과정에서 알고 있는 원 과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이 이제 실제 학생들이 수능 때 보게 될 과목이고요. 그 뒤에서는 이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조금씩 내용이 심화되지만 아까 앞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교 진학을 할 때 혹시 내가 공대 쪽을 가겠다 아니면 의대 쪽을 가겠다 하면은 관련한 과목을 수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을 보면은 기존에는 물화생지 중에 내가 더 잘하는 과목,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했으면 됐지만 이제 물화생지 모두 다 봐야 되니까 통합과학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교과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살짝 짧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래서 왼쪽 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 고1 때부터 학생들이 듣게 되는 수업은 오른쪽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이 통합과학 1, 2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과학탐구 실험이 과학탐구 1, 2로 바뀌고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과목은 앞에 이제 1이라는 단어만 생략된 채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화생지 2 과목 같은 경우는 물리는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화학도 이렇게 두 개, 생명도 이렇게 두 개, 지구과학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통합과학 1, 2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변한 거냐? 사실 기존 내용이 그대로 많이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4개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던 게 지금 이제 고1 때부터 듣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대로 동일한 과목명으로 와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인문계로 진학하려던 학생들도 공통 과학을 같이 수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과목이 탐구 실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내면은 인문계로 진학하려던 학생이 불리한 점도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소 평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원에 새롭게 신설된 게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이 단원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뭐 물리량, 그리고 측정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고1 때 동안 탐구 많은 실험을 진행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실험을 진행할 때 물리량, 단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명이 변화가 되어 있지만 많이는 변화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부 과목이 신설된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수능 8과목에서 물화생지 1, 2 이렇게 8과목에서 2과목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과학 과목으로 출제된다는 점,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렇게 단원명을 설명드렸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과목으로 들어가게 보면은 되게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그 안에서 지구과학이 어떤 단원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2015 교육 과정에서 성취 기준수가 이제 물화생지가 5대 6대 6대 8로 지구과학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 과정에서도 앞 단원에 이제 과학의 기초라는 단위 관련한 과목이 신설되고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감염병, 뭐 인공지능, 과학윤리 이렇게 현대 지금 사회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 과목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지구과학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생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2009 교육 과정에서 2015 교육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교육까지 이 주된 흐름은 이제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물화생지를 다 융합해 보겠다. 이제 지구사적 관점으로 과학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부모님들이 그 나중에 자녀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교과서를 받아보면 딱 첫 페이지 펴면은 뭐 지구의 탄생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런 과학적 지구사적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문사회 계열학과로 진학할 학생들도 이제 통합과학을 듣고 수능을 같이 치르게 되는 만큼 탐구활동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탐구활동 요소가 굉장히 많고 난이도도 지금 이제 뭐 1, 2 과목에 비해 당연히 이제 평이하게 숙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신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하지만 수능은 아직까지 9등급제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용도 통합과학에 많이 있으니까 지구과학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 과목 전략입니다. 사실 이거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학생들 되게 영리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사대부고로 이제 교생을 나갔는데요.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학교였어요. 또 올해 사실 1학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고 사실 선생님분들도 잘 몰라요. 막 통합과학을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냐, 물화생지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냐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사대보고 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 건축학과를 진학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는 내신을 챙겨야겠다 해서 지금 2015 교육과정에 있었던 뭐 생활과 과학이라는 단원을 들어서 그 과목을 들어서 좀 고득점 내신 1등급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단대부고에서 3학년 올라갈 때 2 과목을 선택할 때 사실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다 알아요. 뭐 전교 1등이 이번에 물투 듣는데, 뭐 전교 1등이 화투 듣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5등급제로 개편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9등급제다 보면은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한 반에 40명밖에 개설 안 되면 이제 1등급을 받으려면 거기서 4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물리를 할까 지구과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2 과목을 애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지구과학은 일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가면은 여기서 1등만 하면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의 고득점인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갈려요. 처음 내신을 보고 내가 내신 이번에 평균을 냈는데 뭐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왔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그냥 정시에 올인해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5등급제로 개편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뭐 2점대, 3점대를 받던 중상위권 학생들도 1등급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더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지구과학 과목을 수강해서 좋은 내신 성과를 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행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수능 학생들의 어느 과목을 많이 응시를 했는지를 보면은 지구과학을 많이 응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물리랑 화학을 하면 어렵다 보니까
지구과학 과목을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와 연계해서 공부하면은 통합과학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구과학 원 공부를 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과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들을 때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지원 관련해서 아까 김영선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구과학 관련 학과 이렇게 다양하게 뭐 지구과학, 대기과학, 해양, 천문, 뭐 건축학 등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진로 선택에서 지구과학 관련한 과목을 수강을 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많은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점도 있고 많은 학생들도 응시하는데 지구과학 왜 이리 인기가 없냐?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이제 수시 논술들을 보면 지구과학 논술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한 군데 딱 한 군데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구과학 논술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세대학교 의예과를 되게 특이하게 의예과면 뭐 생물이랑 화학을 볼 것 같은데 의예과 지구과학 논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형을 한번 지원을 해본 적이 있고요. 이제 뭐 수능 최저는 맞췄으니까 그다음에 지구과학 과목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권 학생 또는 많은 학생들이 지구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암기할 내용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암석, 뭐 광물 이런 이름도 외워야 되지. 한반도 내에 막 지역명도 외워야 되지. 되게 외울 게 많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되게 쉽습니다. 뭐 화학이랑 물리는 사실 여러 이렇게 여러 시간 공부를 투자를 해야지 성적이 나오는 반면 지구과학은 이제 짧은 시간에 암기에 좀 집중을 하면은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많은 질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지구과학 공부해도 늦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고 그만큼 이제 타임 어택 부담이 적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 거기서 사실은 단위수는 4단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 발표한 거에서는 이제 학교마다 한 단위 정도씩은 낮출 수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2과목 내지 3과목을 각각 일반에서 진로 선택해서 수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능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구과학 원을 응시했는지 나타낸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구과학 과목의 특징은 출제 요소가 매우 뚜렷합니다. 뭐 물리나 다른 기타 과목들은 뭐 신유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구과학이 사실 신유형이 나올 부분은 천문학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직권, 수권, 대기권은 많은 내용이 밝혀져 있고 거기서 이제 더 신유형을 내기 어렵지만 천문학 같은 경우 신유형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아직 뭐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에서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한 만큼 준비한 만큼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외우는 게 당연히 많다 보니까 미리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내용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큰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 지구과학 수업의 구성입니다. 사실 이제 시리우스 학원 같은 경우 되게 선생님 강사진 분들도 뛰어나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관리를 잘 해주셔서 뭐 출결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것도 없겠지만 엘리트 지구과학 수업에 같은 경우 일단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외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듣게 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복습할 수 있게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숙제 진행도도 사실 아무리 강사분들이 뛰어나도 학생이 숙제도 안 해오고 뭐 와서 이렇게 막 졸리고 이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학생을 잘 관리하는 숙제 진행도도 시트를 통해서 검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과학 같은 경우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수업 때는 이해가 다 잘 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하려다 보니까 막 막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숙제를 안 하고 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학생들 선생님 이런 거 좀 헷갈리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수업 시간 이외에도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관리가 저는 이제 수업 내용이나 전달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는 하이탑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교과서도 아직 막 검정받고 있고 아직 막 확정된 부분이 많이 없지만 근데 이제 뭐 디딤, 뭐 천재 이렇게 5종 교과서를 완벽 분석해서 모든 내용을 다 고루 넣어져 있는 교재 그리고 또 하이탑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30년 과학 전문 대표 교재로 필독서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딱 이해했을 때 처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지만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체계적인 개념의 틀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제가 오늘 교재를 가져왔어요. 혹시 하이탑 교재를 처음 듣는 어머님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뭐 기초 개념 문제, 뭐 개념 유형 문제, 그다음 개념 적용 문제,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설도 중요한 만큼 해설도 되게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수업을 이렇게 설명회를 듣다 보시면은 궁금증으로 하나 나오는 게, 근데 고1 때 통합과학을 듣고 고2 때 지금 일반 선택 과목으로 지구과학, 뭐 물리화학을 듣게 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합과학은 이제 아무래도 1학년 때 수강하다 보니까 내용이나 메커니즘 같은 측면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구과학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드리면 암기 위주로 문제풀이 경향이 좀 다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보면은 두 개 다 이제 지구과학의 지질 파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그림은 똑같지만 오른쪽 그림을 통합과학에서 풀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해령에서는 뭐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왜 일어나는지는 배우지 않고 거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좀 암기 위주로 풀이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지구과학 원의 경우 이렇게 아래 막 더 상세 도표도 있고 이렇게 그림도 제시되면서 왜 도대체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 메커니즘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풀게 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구과학 기존 이제 2015 개정 교육관에서 지구과학 원이었던 지구과학 과목을 먼저 수강을 하고 그다음 통합과학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으로는 지구과학 원이라는 과목은 애초에 과거부터 이제 수능에도 과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출과 문제풀이 복습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 지구과학 수업 구성과 이제 목표는 이제 12주 프로그램으로 지구과학 원의 모든 개념과 메커니즘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구과학 과목이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면은 뭐 이제 한반도 지형을 외우고 뭐 암석, 광물, 화석, 뭐 시대 이런 걸 외울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좀 암기 파트는 좀 지양을 하려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내신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고 지금은 최대한 지구과학이 좀 어려운 메커니즘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그리고 각 고교 내신 기출 문제로 사실 하이탑 교재만으로는 좀 문제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시 누르시면 종료할 때 저장.